최근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인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폭로 나왔었죠. 이후에 여야 모두 검찰 수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방 뜨겁습니다만 정작 사모펀드 자체의 문제점들, 금융사기 부분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뉴스는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왜 이런 상품이 나오게 됐는지, 판매한 은행은 잘못이 없는지, 펀드 부실하다는 지적 운영 초기부터 나왔음에도 금융당국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리가 돼야겠죠. 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배경에 정관계 고위 관계자가 연루된 것인지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잠시 후 경제브리핑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 본질 정리하는 시간 갖고 2부 정치화투에서 여야 의원 통해서 각 당의 입장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오후에 있습니다. 양변의 이열지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사로 해석되는 발언 나왔습니다. 중고차 시장 지각 변동 올 것인지 권영주의 차차차 시간에 다루겠습니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펀드 환매 중단 계기로 드러났습니다. 라임 그리고 옵티머스 사태, 금융 사기를 넘어서 정치적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브리핑에서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브리핑 월요일에 만났는데 오늘은 화요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라임, 옵티머스, 그러니까 사모펀드잖아요. 맞습니다. 투자회사고. 예. 먼저 사모펀드가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제 펀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네. 우리가 이제 매달 불입식으로 다양하게 들으면서 위험도 낮고 분기별로 성과가 어떻습니다. 네. 보고를 받잖아요. 예. 이게 공모펀드예요. 예. 근데 사모펀드는 짬짬이에요. 이거는 투자 금액도 높고 네. 전통적으로 투자 금액이 높다 보니까 강남 고액 자산가들한테 인기가 있고요. 예. 일단 투자자 수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짬짬이 펀드라고 하는데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만 할 수 있어요. 네. 투자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 1억 원 이상을 넣어야 했어요. 1억 미만이면은 아예 투자조차도 못해요. 투자조차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런 상품은 되게 다양한 투자처에 네. 주식뿐 아니라 채권, 파생상품, 하물며 부동산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데 네. 수익이 한 연 3%예요.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데 부자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수익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나니까 공모펀드는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공모펀드는 네. 공모펀드는 3개월마다 이제 투자 성적 보고서가 와요. 네네. 그럼 수익률이 안 좋으면 전부 다 해약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공모펀드 시장은 죽고 공모펀드에 머물렀던 돈이 다 사모펀드로 갔어요. 예. 1억 원이라는 돈 자체가 너무 낮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름아름 과거에는 이제 이른바 PB라고 하죠. 증권사나 은행사 창구에서 프라이빗 뱅커를 통해서 팔던 사모펀드가 네. 이제는 아무나 1억 원 정도면 뭐 8천만 원 정도 이제 예적금 만기됐다 그러면 그런 네. 분한테 2천만 원만 하면 부자들이 하는 좋은 상품이 있다. 연 3%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혹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는데 어쨌든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한테 TV 광고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영업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성과를 매 분기별 알 수가 있지만 이 사모펀드는 투자 자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몰라요. 뭘 투자했는지 내 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믿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배경, 인물, 정관계. 네. 누가 이 펀드에 투자했답니다. 전직 장관이 여기다 5억 원 넣었어요. 네. 강남 부자가 이거에다 넣어서 매년 연 3%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 말이 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분들, 하지만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좀 있는 분들이 예. 직접 무슨 뭐 주식에다 투자를 한다거나 채권에 투자하기에는 본인이 잘 알 수도 없고 모르고. 그런데 이윤이 좀 많이 나고 수익률이 높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그럼 그냥 알아서 그냥
투자해 주세요. 대신에 나는 일정 정도 좀 고수익을 보장해 주세요. 이런 것에 혹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임과 옵티머스는 크게 한 4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회사명도 서로 다르고요. 네네. 다른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이 두 가지가 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다 그냥 우린 묶어서 왔지 하나의 상품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회사 서로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공통점은 뭐냐? 사모펀드라는 짬짬이 펀드라는 거 공통점이고 네. 중간에 만기가 돌아오면 환매를 해줘야 되는데 환매를 중단을 선언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다라는 점에서 비슷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이런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기획하고 설계를 해요. 네. 어떤 이제 거에 투자를 합니다라고 만드는데 정작 파는 거는 증권사 은행 창구예요. 네. 근데 증권사 은행 창구들이 정확한 상품에 대한 이해도 없이 아까처럼 어떤 투자 어디에 투자하고요.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강남 부자들이 투자했고요. 정관계 인맥들이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최고의 정보가 녹아 들어가 있는 데만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안전 판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죄 영역이에요. 횡령과 배임이 굉장히 이제 횡행한데 운영 당사자들이 당초 투자처가 아닌데 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다 또 대부업체에다 투자를 하고 네. 알아보니 거기에는 자기가 이대주주이고 자본금도 없고 예. 뭐 이런 이제 정말로 범죄 영역에 투자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특히나 이런 사기 집단의 특징이 정관계 로비, 일명 이제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 났을 경우 먹튀할 수 있는 보험 장치를 드러나요. 이 사진에다가 각종 이제 굉장히 전직 고위 관료를 집어넣어 놓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금융범죄에 그치지 않고 정관계 로비 의혹을 통해서 빠져나갈 때까지 빠져나가는 구멍까지 찾아 놓는다는 굉장히 치밀하다라는 점에서 이게 이 라임과 옵티머스가 이제 사모펀드의 미꾸라지 한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펀드 시장을 흐트려 놓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죠. 라임부터 좀 살펴볼 텐데 이 라임 자산운용사가 이미 이 사모펀드 내에서는 국내 최대 업체라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했어요. 예. 굴리는 돈이. 근데 4년 만인 지난해 상반기까지 5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굴리는 돈이. 그래서 업계 사모펀드 업계 1위인데 여기에서 지난해 7월에 갑자기 환매를 못 하겠습니다. 네. 중단된 규모가 한 1조 5천억 원 상당이에요. 예. 자, 여기에는 당초에는 사모펀드 그래도 이제 코스닥의 우량한 기업들의 매출 채권, 전환사채에 투자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게 전환사채 투자를 하지 않고 펌프업 결여하고 마이너스 성적 나면 그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지금 나중에 다른 펀드 자금으로 이 펀드를 또 메꾸고 네. 이런 돌려막기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하다 들킨 겁니다. 네. 그러다가 안 되니까 환매 잠정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업사냥꾼과 결탁을 해서 투자한 회사의 자산을 빼갔고요. 예. 증권가 임원과 공모해서 사기성 펀드를 창구에서 버젓하게 판 겁니다. 여기에는 뭐 청와대 뭐 행정관까지 연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하던 펀드에 들어가 있던 이제 가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펀드런 한꺼번에 모든 투자자들은 만기가 안 돼도 내 펀드 환매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요구하니까 결국은 우리 지금 당장은 환매해 줄 돈이 없습니다. 그 규모가 1조 5천억 원대에 달하는 겁니다. 김봉현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스타모빌리티라는 곳의 회장이었다고 이제 지금 핵심의 인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이 실소유주인데 신비의 인물이에요. 근데 증권업계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단지 이분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건 2018년 주총에서 이 라임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겁니다. 네. 그 이후의 행적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이 이력을 보게 되면 1974년생이고 광주 태생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번 달 중순이었죠. 체포됐던 김모 청와대 이 경제수석실 행정관과는 이제 광주 한 초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이 김 회장은 이 사람한테 뭐 수천억 원대 뇌물을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도 정작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이 스타 모빌리티도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을 자기가 횡령한 겁니다. 네. 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서 지금 체포돼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터트리는
말마다 정관계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서 과연 정관계 로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는지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연루됐는지 네. 본인들은 다 지금 발뺌하고 있거든요. 그 뒤에 또 누가 있는지 맞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네. 라임과 다르게 옵티머스 이 경우는 신생펀드로 제가 지금 들었고 이게 그 공공기관 내 매출. 투자를 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옵티머스 사태는 라임보다 더 악독이에요. 처음부터 좀 사기성이 좀 짙었어요. 지난 2017년 12월에 이제 판매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공공기관 매출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신에 한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면서 안전하다. 연수일 중수익이긴 하지만 연 3% 정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매를 하면서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은 코스닥 중소기업이 아니었고요. 매출 채권이 아니었고 비상장 회사. 사모펀드에 이제 투자를 했고 이런 비상장 회사는 또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네. 또 회사 대표는 횡령과 이제 정관계 로비 정황까지 드러나서 이게 이제 지금은 검찰 수사로 넘어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도 문제지만 이 사모펀드를 견제하고 판매해야 될 이제 판매 회사들, 일부 증권사들, 은행도 이 펀드를 판매하는 데만 열중을 했어요. 네.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옵티머스는 지금 공공기관 매출 채권 안전자산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총 5,151억 원을 끌어모았거든요. 라임은 아까 1조 5천억? 그렇습니다. 1조 5천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옵티머스 투자 펀드 피해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이 60대, 70대 노후 세대 자금, 은퇴 자금이에요. 네. 지금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 가운데 개인 투자자 판매액을 봤더니 70대 이상이 697억 원, 29%로 가장 많고요. 예. 60대가 591억 원, 24%, 50대가 657억 원. 네. 이렇게 보면 50대, 60대, 70대가 전체 이 피해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또 기관들도 이쪽에 들어간 돈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 장관까지도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예. 막대한 재산 손실 보고 있는 피해자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피해자 분쟁이 나오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검찰이 수사 의뢰하기 전에 중재안을 내놔요. 네. 근데 이런 이제 불안전 판매, 사기성이 짙은 것은 조금 이제 이 배상률이 좀 높게 책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해 문제가 됐던 독일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 상품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게 네. 한 80% 정도 투자 네. 금액의 배상 결정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근데 이번 라임의 펀드 운영, 특히나 이제 이 라임 자산 운영에 판 것들 가운데 일부예요. 한 1,500억 상당은 원금 100% 반환하라. 네. 라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권고를 했고 이걸 판매한 이제 우리은행과 이제 KB 증권의 경우에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이게 2조 원이란 말이에요. 전체 피해 금액이. 예. 1,500억 원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이번 국정감사에 밝힌 게 이게 사모펀드 손실액을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 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걸려요. 그러려면 그 이후에 손실액 확정되려면 소비자 피해구제가 너무 늦어지니 네. 사전적으로 손실액을 추정해서 투자자들한테 물어줘라라고 금감원이 이제 권고를 했고요. 이걸 만입한 이제 우리은행 KB증권을 이걸 좀 수용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나 이 피해 금액이 2조 원대란 말이에요. 네.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전액해 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뭐 국정감사장에서 연일 뭐 정관계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인물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권으로 지금 공방이 좀 계속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판매한 은행의 잘못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내비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내버려 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일단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게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 노후자금이에요. 은행 창구에 이제 만기된 적금을 찾으러 갔다가 이걸 또 권고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단 일반 투자자들 과연 50대, 60대, 70대가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았을까? 네. 이러니까 아예 사모펀드라는 건 공모펀드와는 달리 투자 적격 요건을 좀 강화하자라는 거예요. 1억 원이 너무 낮으니 과거 2015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거든요. 네. 한국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자라는 측면에서 다시 그걸 또 3억 원으로 높였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판매 창구의 불안전 판매예요. 이게 철저히 단속을 안 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계속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걸리고 세금 나고 나도 이 펀드로 판 이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 누군가는 뭐 감옥에 갔다가 몇 년 살다가 나오면은 그만인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이제 숨겨놓는 거죠. 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사모펀드 시장이 기형적으로 큰 건 공모펀드 시장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 공모펀드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수익률도 좋지 않죠. 투자가들은 빠져나가죠. 네. 세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 세제 지원을 하는 공모펀드를 좀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어떤 적립식 펀드의 어떤 유형을 다시 한번 좀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들이 이렇게 거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누구누가 카더라 이 상품을 정확하게 모르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없어요. 들었어요. 전문적 적격 투자자라고 분류를 해서 예. 자산을 따집니다.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이게 만에 하나 1억 원 이상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이 자산이 완전히 원금 전액 손실이 간다 하더라도 이 사람 자산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고액 자산가들이 하는 건데 우리는 일반 대중들한테 너무 문턱을 낮춰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난리가 났는데 라임과 옵티머스 때문에 다른 펀드들은 괜찮을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수천 개 있어요. 사모펀드가. 예. 이렇게 이제 사후 약방만으로 금융감독원이 이제 사모펀드 전수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인력으로 전수조사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 좀 의원들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